네. 팀F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티몬 티켓몬스터의 대표적으로 정상 구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리가 인제 그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팀원으로 들어가고 판매 대금이 그럼 이제 팀원에서 누가 뭘 샀다고 인제 셀러 판매자죠. 판매자한테 이제 정보가 가면은 이 판매자가 인제 그 구매한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럼 소비자가 그 물건을 받아보고 이상 없네. 그래서 구매 확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팀원이 소비자가 그 결제했던 그 판매 대금 그거를 인제 셀러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서는. 예. 그래서 뭐 비교적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판매 대금을 그럼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즉시 물건이 팔리자마자 즉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기준이 있는데 월 말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문제다, 요게. 요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했냐? 뭐 법에 나와 있냐? 아닙니다. 팀원이 마음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예. 위메프도 비슷한데 이거는 팀원 위메프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갑이요, 갑, 슈퍼갑. 이것 때문에 사달이 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뭐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소비자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뭐 100만 원짜리 물건 샀다 그러면 100만 원이 바로 5월 15일 날 판매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5월 말 지나서 40일이니까는 6월 달 지나서 대략 한 7월 10일쯤에 판매자한테 그 판매 대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월 만약 1일 날 월초 1일 날 만약에 소비자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게 월말 기준 40일 이내니까 5월 말일 지나서 6월 한 달 또 지나서 계산상으로 7월 10날 이 판매자한테 대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70일 동안 팀원이 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세상에. 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이 판매자한테 지금 계속 이 팀원이 판매 대금을 계속 지급을 못하고 있냐? 돈이 없답니다. 예. 이 돈을 다른 데다 갖다 쓴 거예요. 뻔하죠 뭐. 엉뚱한 데다 갖다 돈을 쓴 겁니다.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딴 데 쓰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판매자한테 따박따박 지급을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데다 다 갖다 쓴 거예요. 뭐 뻔하죠 뭐. 예. 뭐 기업 인수하는 데다가도 돈을 썼을 수 있고 뭐 인건비를 썼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얘네가 최대 70일까지 돈을 안 주고 갖고 있어도 되니까 즉 70 최대 70일 후에 돈을 줘도 되니까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70일 동안 잠깐 요 돈을 다른 데다 썼다가 다음날 다다음날 다음 달 되면 소비자들이 계속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판매 대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로다가 판매자한테 돈 주면 되지 이렇게 속된 말로 돌려막기를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갖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는 어느 한 군데 지점에서 이제 이게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급을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이 팀원하고 위메프 실적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예. 팀원 영업이익 손실 났어요. 1526억 손실이 났고 위메프도 1025억 마이너스입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적자의 적자. 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팀원과 위메프가. 그래서 현재까지 이 판매업자 셀러한테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2,100억이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100억. 요거는 5월 달에 판매된 거, 5월 달에 판매된 것만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7월이잖아요. 7월도 다 갔죠. 이제 그래서 6월 달에 판매된 거, 7월 달에 판매된 거, 이것까지 합치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3,000억에 다 육박한다 이러는데, 이 3,000억만 될까요, 과연? 아무리 적자난다고 하지만 요것밖에 안 팔렸을까? 3천억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이거 무슨 수로 다 이거 막습니까? 지급을 어떻게 해? 이거 돈이 없는데. 예? 지금 현재 팀원과 유임업부가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590억이래요. 이걸로 지금 5월 한 달치만 2,100억을 줘야 되는데 택도 없다. 택도 없어. 그나마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거
동원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더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뭐 300억대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막어요? 이거를 3천억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이거. 예. 그럼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판매자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물건 팔았잖아요. 그럼 판매 대금 이거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뭘로 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방법도 다 불가능하다 현재 지금. 일단 첫 번째 자기 자본, 즉 쉽게 말하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 잠식에 빠졌는데 뭐 그것도 완전 자본 잠식, 자본금 다 까먹었는데 뭐 돈이 없어요. 회사에. 그래서 자기 자본이 지금 바닥이 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줘? 이것도 안 돼. 두 번째 그럼 타인 자본으로 줘야 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즉 타인 자본,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다가 돈을 꾸어다가 줘야 되는데 Q 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한다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더니 그것도 물 건너갔잖아요. 그런 마당에 누가 빌려줍니까? 아니면 기존의 투자자한테 손을 벌려 자본 확충해서 투자금 좀 더 넣어주세요. 어떤 미친 인간이 여기다 투자금을 더 넣습니까? 이것도 안 돼. 누가 돈을 또 빌려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돌려막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계속 돌려막기 해. 근데 이것도 안 돼. 불가능한 이유가 돌려막기 하다가 이게 터진 건데 지금 판매 아까 봤잖아요.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 손실 마이너스 적자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해요? 판매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이탈하고 있고 고객이 다 이탈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까? 돌려막기 하려면 물건이 계속 꾸준히 계속 팔려나가야 되는데 안 팔리고 적자 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돌려막기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거 세 가지 방법으로도 다 이거 막을 수 없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TMF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달이 난 거고 아니 돈이 없어갖고 판매 대금을 지금 못한다? 아 물건 팔았잖아. 왜 돈이 없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거래액이 한 달에 1조에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 1조면은 1조가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돈은 일단 들어왔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왜 돈이 없냐? 예? 딴 데다 썼다. 예? 그래서 지난 그 예로다가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 위시라고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요거 인수했잖아요. 인수하는데 2,300억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심이 많이 되는데 이 팀F 판매 대금 끌어다 쓴 거 아니냐 이거. 예,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무슨 경영을 이렇게 합니까 진짜. 예? 그래서 팀F는 사기꾼 아니냐. 저는 이런 말하면 또 뭐 명예훼손 이런 거 들어올래나. 저는 약간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한때 플랫폼 사업이 막 우후죽순 플랫폼 사업자가 막 생겨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플랫폼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냥 벌리기만 하면 돈이 그냥 막 돈을 쓸어 담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플랫폼이 뭐야? 판만 깔아놓고 사람만 뒤따 불러 모아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팀F 사태는 좀 제가 심하게 말하자면 이게 다단계 사기극이랑 뭐가 다릅냐 이거죠. 뭐가 다릅니까? 다단계 사기극이지 돌려막기 하는 거지. 남의 돈, 여기서 말하는 남의 돈은 뭐예요? 물건 팔았으면 그 판매 고객이 결제했으면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셀러, 판매업자 그 물건 판 사람한테 그대로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 이 남의 돈으로다가 돌려막기 한 거예요. 계속 결제가 되니까 고객들이 계속 물건을 사니까. 그래서 또 아까 돌려막기 설명했죠. 예. 그래서 이거 돌려막기 하는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다. 예? 뭐 말이 좋아 플랫폼 사업이지 이게. 그래서 셀러들에게 판매 대금 지급할 돈이 없다는 거 알고도 어떻게 보면 이 내부에서 TMF 내부에서 돈 없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돈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판매 돌렸잖아요. 그래서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래서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었다. 그래서 이 큐텐 그룹의 재무 상태를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자체 누적 적자가 2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자본 잠식, 자본금 이미 다 까먹어 갖고 마이너스가 됐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보면 티몬의 자기 자본 마이너스잖아요. 6,380억. 위메프의 자기 자본 마이너스 2,441억. 다 자본금 다 까먹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만 플러스야. 159억 꼴랑. Q 익스프레스 물류 자회사죠. 그나마 이게 뭐
뭐 알짜배기 회사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야. 243억. 부채는 또 엄청납니다. 부채. 팀원의 부채 7,800억이 넘고 UMF의 부채 3,300억, 인터파크 커머스 993억, Q익스프레스의 부채 2,549억. 예. 자산보다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와중에도 대여금이 또 있어요. 대여금. 대여금이 뭐예요? 대여해줬다. 돈 빌려줬다고요. 모회사 Q10에다가 이 자회사 팀원 위메프 이런 데서 이 적자나고 자본금 다 까먹은 와중에 돈을 또 빌려줬어요. 위메프가 얼마 빌려줬냐? 151억을 빌려줬고 인터파크 커머스가 495억이고 Q익스프레스가 무려 1168억을 빌려줬어요. Q10 모 기업한테. 예. Q10 그룹 주요 계열사 결손금을 보면 결손이 났는데 팀원이 1조가 넘어요. 마이너스잖아요. 1조 2644억. UMF 7560억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Q10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4310억. 예. 지금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예요. 지금 이게 회사가 이거 이제 파산이지 뭐 이 정도면 거의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계속 물건을 팔아먹었다. 예? 셀러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예? 자, 덩치 키우기에만 골몰했던 큐텐그룹.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 영상 그 올려드렸잖아요. 그 저기 뭐야 어디죠? 예, 카카오. 카카오하고 비슷하다. 카카오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 덩치 키우기에만 골몰한 거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예? Q10의 문어발식 확장 카카오하고 똑같아. 여기 보면은 이 구영배라는 분이 이제 그 G마켓을 설립했다가 이베이에다가 G마켓을 돈 받고 팔았죠. 여기까진 좋아. 그래서 막 성공 신화네 그래서 잡지에서도 막 인터뷰 기사 나오고 막 이랬는데 여기까진 좋아.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요거 팔고 나서 싱가포르로 해서 건너가서 Q10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싱가포르 가서 여기를 했냐면 이 G마켓을 이베이한테 팔 때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었대요. 뭐 이런 조항 많죠. 경업 금지 10년 동안. 그래 경업 좀 용어가 생소한데 경업 경쟁 업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어떤 새로운 회사를 만들지 않겠다. 10년 동안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미친 듯이 인수를 합니다. M&A를 하는데 팀원을 인수하죠. 그 다음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하죠. 위메프 인수하죠. 위씨를 또 인수하죠. AK몰도 인수하죠. 11번가도 인수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거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작년 3월 달에 야놀자 아시죠? 야놀자에서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했는데 그럼 돈 주고 사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680억을 아직도 지급을 못하고 있대요. 지금 이런 상태고 이 Q10의 자회사들 인수 과정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AK몰 이거 대부분 다 적자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적자 회사. 팀원, 위메프 다 적자 나는 회사. 적자 회사들만 주르륵 다 인수한 거고 그 인수 대가로 Q익스프레스 지분을 줬대요. 아니면은 거의 공짜로 인수하다시피 한 거. 이거 무자본 M&A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무자본 M&A. 예. 그래서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적자 회사를 이렇게 줄줄이 인수하면 자본 확충부터 먼저 합니다. 자본 확충이 뭐야? 자본금 늘린다고요. 뭐 유상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 적자 회사니까 대규모 이제 자본금을 투입하는 거죠.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을 늘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실을 다지는데 보통은 이 Q10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본 확충도 안 하고 자본금 투입 더 안 하고 덩치 키우기 그러니까 인수에만 골몰한 거예요. 인수에만 추가로 또 인수를 해갖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이것도 적자 회사야. 위씨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 위씨를 또 인수해갖고 재무적인 부담만 잔뜩 키웠다. 올해 2월 달에 위씨 인수했죠. 예. 이런 식으로 인수해서 덩치를 키워왔던 겁니다. Q10그룹이. 참 특이해. 예?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사달이 난 이유 중에 하나다. 내가 보기에. 예? 경영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구나 이 법적 제도도 좀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 이 판매자 정산 주기인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월말 기준 4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판매자들한테 준다. 티모는 위메프도 비슷해요. 근데 그건 누가 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팀원 위메프가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법에 뭐 관련돼서 조항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하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판매 대금은 반드시 예를 들면 다른 데다 유용하지 못하게끔 법에 나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판매자의 정산 주기라든가 판매 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만 하는데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는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요 갑, 슈퍼갑. 그래서 일각에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을 그 제3의 금융, 그러니까 자기네 팀원이나 위메프 이런 데가 자체적으로 그 대금을 갖고 있는 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금융회사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다른 데다 못 쓰게. 그 에스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그래서 날짜가 되면은 그 제3의 금융회사에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 판매자한테. 이런 거를 빨리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달이 안 나겠죠. 덕분에 이래갖고 이제 그 뭐야 한마디로 배짜라고 누운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팀F가 그 판매자 셀러들한테 판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야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 그래서 못 주겠어 기다려봐 좀 이러면서 배짜라고 누운 거잖아요. 들어 누운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입점 업체들 줄도사는 뻔하다. 왜? 입점 업체가 약 6만 곳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 판매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망이 없잖아요. 유통망이라든가 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수료 주는 한이 있어도 자기네가 의뢰되는 거 감수하고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아 영세하니까는 여기 들어간 거죠. 자체 인프라가 없으니까. 특히 팀원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여행사, 가전업체들 이거 타격이 엄청 클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하나 팔잖아요. 그러면 여행사가 꼴랑 10,000원 가져간대요. 10,000원. 이 뭐야 이거 1%네. 예? 이익률이 1%.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여행사가 30여 곳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대여섯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다. 이거 줄도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예? 여행사별 티몬, 위메프, 미수금 못 받은 돈. 하나투어 크잖아요 여기. 얘네도 80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투어도 크잖아요. 75억, 타일에 67억, 노랑풍선 60억 미수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런 지금 사태가 이루고 있다. 그래서 티몬과 UMF의 입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 환불이 급하니까 일단 고객 환불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후에 판매 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 돈이 어디 있어서 자꾸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대응할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팀F 자체적으로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이거. 응? 판매 대금 지급 문제, 판매 대금 지급 못한 거 이거. 자기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절대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예, 제가 장담해요. 돈이 어딨어? 돈이 있어야 해결을 하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죠. 뭐 항상 이런 사태 터지면 똥은 누가 엉뚱한 놈이 똥은 다 싸놨고 이제 치우는 거는 정부죠. 금융회사나 정부, 제3자들이 치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그럼 뭘 했나? 저는 이거 정부도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책임이 커. 그동안 뭘 했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감원, 금융감독원은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팀원하고 위메프가 자본 잠식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개선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요것만 맺어놓고 한 게 없다, 한 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난리가 나고 막, 그 환불 대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이라고 두 가지를 내놨는데, 하나는 판매 대금 그 못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과 관련해서는 대책이라고 뭘 내놨냐면, 중소벤처진흥공단, 뭐 이런 데를 동원해가지고 5,600억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거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 셀러 입점해 있는 셀러 판매자들이 지금 몇 달째 그 판매 대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산하게 망하게 생겼으니까 급한 대로 대출이라도 받아가라. 그래서 그 경영하는 데 좀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저리로 맨날 나오는 얘기 아주 저리로 3.4%래요. 금리가 이자율이 이걸로 지원해 주겠다. 똥 싼 놈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소비자 환불 관련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이게 대책이라고 참. 금감원이 카드사나 피지사 있잖아요. 결제 대행업체 피지사. 얘네들이 먼저 환불을 좀 해줘라. 선환불. 일단 니네 돈으로 먼저 환불을 해줘라 좀. 그리고 나중에 요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티몬이랑 위메프 측이랑 협상을 좀 해가지고 거기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일단은 니네 돈으로 고객한테 일반 소비자한테 환불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그 환불 금액 비용 돈 들어간 거는 우리가 구상권 구상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금을 청구해라. 어디다가 티몬이나 위무프에다. 그래서 걔네한테 나중에 가서 받아라 이거예요. 예? 근데 티몬이 돈이 어딨나? 또 얘기하지만 예? 구상금 줄 돈이 어딨어? 이 얘기는 최악의 경우 결국 카드사 피지사 보고 니네가 그냥 손실 다 떠 안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오늘자 그 뉴스 기사 보니까는 결국엔 뭐 어쩔 수 없죠.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 정부가 압박하니까 100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사들이 간편결제사 피지사가 일단 먼저 환불을 시작하기로 했대요. 예, 먼저 환불 시작. 그래서 토스페이먼츠인가 거기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라서도 환불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똥은 팀F가 다 싸놨는데 예? 팀F는 피지사한테 다 떠넘기고 앉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예, 지금 사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소비자 환불 문제는 그렇지만 이 판매 대금 미지급 문제는 앞길이 막막하다. 이게 예?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책 내놓은 거 이거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근데 이 5,600억 플러스 알파 규모를 뭐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다가 이거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총 그 미지급된 금액이 총 토탈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 5,600억 갖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는 또 별개로 만약에 그러면은 그 위메프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 문제를 즉 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미지급된 그 판매 대금을 100% 전액 다 지급한다. 만약에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그건 100% 자체적인 자력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Q10 모 기업이죠. Q10이 올해 2월 달에 인수한 미국 이커머스 위시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시가 최근에 또 발표 나온 거 보면 Q10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다음 달까지 700억을 조달해 오겠다. 위시를 통해서. 이 위시가 현금성 자산이 조금 있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데 그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하여튼 700억을 조달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지금 장난해? 예? 700, 줄 돈이 얼만데 700억, 꼴랑 700억. 이거 갖고 사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시에 내부에 자금이 좀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약 3,500억이 있대요. 근데 이거 못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힘들어. 이게 미국에 있는 돈이고 이거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 돈 만약에 그럼 한국으로 갖고 들여와서 팀F 판매 대금 지급에 쓰이면 어떠냐? 이거 배임 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미국 업체잖아요. 미국 이커머스 위시.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영진이 배임,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그래갖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거 갖고 오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위시도 지금 이것도 대규모 적자야. 또 적자야. 그래서 대규모 적자가 나가지고 자금 지원하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고로 위시가 올해 1분기에 순손실액이 얼마가 났냐? 800억 순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는 이거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TMF 피해자들 집단 소송으로 간다. 뭐 뻔히 예상되는 거죠. 안 되면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죠. 예. 근데 예전에 과거 머지 포인트 사태도 있었잖아요. 근데 머지 포인트도 집단 소송 걸었는데 이 대부분이 승소했대요. 예, 다행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게 다만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모 기업인 큐텐그룹의 결손금이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이 나오더라도 야 배상해
지급해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배상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손금이 수천억인데 돈이 없어요. 예,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 그래도 집단 소송 해봐야죠. 그래서 끝으로 팀의 그 팀원과 UMF의 그럼 앞날은 어떻게 될까 과연 결국에 궁극적으로 끝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별다른 뭐 무슨 변수가 나오거나 뭔가 지금 새로운 돌파구가 찾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가 가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채권단 3분의 2와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냥 신청한다고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는 주로 어떤 때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냐면 채무를 동결해주고 기업이 계속 영업하게 해주는 등 기회만 준다면 이 기업은 충분히 돈 벌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런 믿음, 신뢰가 있을 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근데 TMF는 이미 신뢰를 잃은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누가 TMF를 이용하겠어요, 이제. 어디 불안해서 거기서 뭐 물건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미 신뢰 잃어버렸고요. 어느 채권자가 동의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기업 회생 절차도 사실 이거 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파산이죠. 파산 신청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고객,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판매자도 그렇지만 보상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MF가 자산이 거의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죠. 깡통이에요. 깡통 회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보상을 받지. 그래서 우리 일반 특히 소비자들은 그것도 또 후순위 채권자를 밀려갖고 거의 보상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파산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세 번째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구영배 회장이 사제를 출연하는 건데, 근데 이 양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언론사 방송사다 이메일 하나 띡 보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게 끝이야 보니까. 예. 참 무책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제 출연하는 건데,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 지분을 팔거나, 그래서 그 돈으로 이거를 판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밀린 거, 아니면 요 지분을 담보로 차입, 또 돈을 빌려다가 이거 지급하는 거, 이런 게 있죠. 요 3번이 좀 그나마 좀 해피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글쎄요. 그럼 구영배 회장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TMF 제가 다른 부분은 뭐 거기 실제 이용해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결제 취소 안 되고 뭐 환불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피해 현황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다 뺐습니다. 말씀 안 드렸고요. 예. 그거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거다. 예. 뭐 경영을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이런 사달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팀원하고 위메프가 터졌지만 이번에 제3의 팀원이 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